임방진의 껍질 벗겨내는 기업회계. 뉴진스의 미래, 율동은 계속 빛나겠지만 평소 K-팝을 즐겨 듣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지만 최근 며칠은 너무도 많은 하이브와 미니진 관련 기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탓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이브가 상장했을 때 공모주 청약을 위해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기억 이후로 거의 처음이다. 그때도 고평가 논란이나 BTS 이외의 별다른 성장 동력은 모자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었고 필자도 이에 동감해 상장이 되자마자 청약으로 받았던 몇 주 안 되는 주식을 미련 없이 정리했었다. 실은 엔터주에 대한 못믿어움이 더 컸다. BTS라는 레전드급 초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스타급 아이돌의 생산이 가능할까 하는 근원적 의구심이었다. 아이돌 그룹은 아이폰이나 갤럭시가 아니니까. 하지만 하이브는 필자의 우려나 의구심과 상관없이 BTS뿐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을 시장에 내놓으며 K-팝 팬들의 니즈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기대도 충족시키며 성장해온 것으로 보인다. 회계사로서 다시 하이브의 사업보고서 또한 찾아보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총자산이 5조 3,456억 원, 매출액은 2조 1,780억 원, 영업이익 2,956억 원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만 65개가 된다. 그렇다 말 그대로 대기업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미니진 씨가 대표로 있는 어도어도 하이브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 중 하나다. 다만 2023년 현재로선 지배회사인 하이브 자산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종속회사는 아니다. 어도어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어도어는 2021년 11월 2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소스뮤직 레이블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되었다고 하니 일기는 2달밖에 안 된다. 즉 설립 2년 남짓의 매출액이 1,100억 원, 영업이익이 335억 원을 달성한 것이다. 뉴진스의 인기가 역시 대단하구나 싶다. 주변에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던 몇 가지 회계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엄청난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해서 어도어의 재무제표에 뉴진스의 가치가 자산으로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전속 계약금 정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 동안 상각해 나가지만 전속 계약금이 뉴진스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회사에 따라선 연습생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화한 후 상각하는 회사도 있지만 어도어는 딱히 그런 것 같진 않다. 어쨌거나 무형의 가치가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만 가는 현실을 회계 기준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어도어가 현 시점에서 수천억 원에 매각이 된다면 매수자는 매수 대가의 상당 부분을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매출액 1,100억 원의 영업이익 335억 원이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다. 영업비용 중 지급수수료가 290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관비로 분류된 28억 원을 제외하면 260억 원 정도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정산된 수수료로 추정된다. 전속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당 50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렇게 나눠주고도 300억 원이 넘게 남았으니 엔터테인먼트사마다 얼마나 이런 스타그룹을 만들어보고자 했을지 쉽게 짐작이 간다. 어도어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정이 언급되고 있다. 미니진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풋옵션의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다. 대략 2023년과 2024년 영업이익 평균의 13배의 멀티플로 계약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미니진 대표는 30배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2023년 영업이익이 335억 원이니 2024년도 유사하다고 치고 여기에 13배만 해도 4,355억이다. 18%면 784억 원이니 엄청난 돈방석에 앉은 셈이다. 미니진 대표가 요구했다는 30배를 적용하면 1조 원이 되고 이것의 18%면 1,800억 원이 될 것이다. 대충 찾아보니 추정 PER 기준으로 가장 낮은 회사가 13배 정도 되고 하이브는 30배, 평균적으로는 20배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요구 수준이 높긴 하지만 꼭 얼토당토하는 요구는 아니지 싶다. 결국 당사자들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당연하지만 미니진 대표 측에 풋옵션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이브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약정사항에 관한 공시가 있다. 당사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빚집의 지분 20% 일부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빚집의 지분 20%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 어도어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빚집의 지분 20%에 대해 주주간 약정에 따라 우선 매수 청구권 및 공동매도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반 매각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예계약인지 아닌지는 주주간 약정의 세부사항을 봐야 하겠지만 공시된 내용만으로는 솔직히 일반적인 형태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저런 장치들, 즉 어도어 일부 지분의 저가 양도, 풋옵션의 부여 등은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 접근들이란 말이다. 하이브 입장에선 주주의 이해관계와 고용인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으니 고용인을 비록 대주주는 아니지만 지분을 줘서 공동의 소유주로 만들어줬고 한몫 크게 챙겨서 엑시트할 수 있는 풋옵션도 부여해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달이 났다.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공개적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며칠 뒤 미니진 대표는 그런 시도는 없었고 내부 고발을 하자 반격당한 것이라며 희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진스가 컴백하기 며칠 앞두고 일어난 일들이다. 솔직히 양측 모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행동들이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반응과 해석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 탐욕, 경쟁심리와 질시,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갈등,
창작자에 대한 대자본의 착취와 불공정한 분배, 팬덤의 분노, 세대 간 갈등과 젠더 이슈까지 대중의 찬반 논란도 끊임이 없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가 소모적이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분명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 쪽이다. 다만 지금껏 여러 차례 봐왔듯이 결국 돈의 논리가 이길 것이라 예상한다. 숫자에서 확인했듯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은 팬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두어라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하이브에게, 그리고 하이브의 주주들에게 이미 너무 중요하다. 2023년만 해도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인데 어두어의 영업이익이 300억 원이다. 2024년은 더 벌어들이지 않을까? 필자가 보기에 어두어는 주요한 자회사다. 따라서 좋든 싫든 돌아온 뉴진스는 성공을 이어가야 한다. 적어도 당분간은. 하이브도 그렇고 미니진 대표도 최선을 다해 뉴진스를 성공시킬 것이다. 자본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하이브나 미니진 어느 쪽의 승리 또는 패배를 뜻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양측은 곧 갈라서겠지만 말이다. 더 칼럼니스트